여기 계신 분들, 저희 한국에서는 비즈니스가 대부분이 이제 커스텀 아이덴티티보다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거 쓰고 계시겠죠. 옥타를 쓰고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쪽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라 아마 이게 메인으로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쪽 관련해 가지고의 업데이트의 키는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텐티케이션 인증에 있어서 인증 시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노베이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이제 WIC의 방향성은 인증 시점에서만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부족하다. 인증을 하기 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구성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혹은 인증 자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사전에 어떤 이 트래픽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당연히 인증 시점에서의 보안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증이 완료가 된 이후에 뭐 어플리케이션마다의 세션이 구성이 되고 옥타는 뒤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아이덴티티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티 보안,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Before Authentication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Discover and Determine,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현황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뭔가 추가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도 안전한 보안 정책들, 인증 정책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존에 잘 해오던 영역 아닌가요? 기존에 다 잘 해오던 영역에 요게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Before Authentication에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새로 많이 런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미 기준으로 지금 막 최근에 런칭이 된 프로덕트이 이름이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저도 그 엔지니어로서 저희 옥타 이름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컨설을 갖고 있기는 한데 ISP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이게 시큐어 포스처 매니지먼트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CSPM이라고 좀 더 광의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 설정 자체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자체 시점에 리얼타임에서의 인증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아이덴티티 관련된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여기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가 리스크야 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옥타를 아이덴티티로 쓰시든 뭐 MS 애저나 뭐 다른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뭐 이런 AWS를 쓰신다 하더라도 이 기능은 뭐 그거와 별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옥타를 이용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포스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IDP, 클라우드, 사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아이덴티티의 전반적인 보안 태세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능이에요. 애저 AD 쓰면서 이걸로 보안을 챙길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고객들 중에서 옥타만 쓰시는 고객들도 있지만 옥타와 다른 아이덴티티를 쓰시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런 고객들도 전반적인 아이덴티티 가시화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옥타에서 관리하지 않는 서비스 어카운트들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옥타로 로그인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이 플랫폼에 연동을 해가지고 이 보안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옥타와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기능이어가지고, 요거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덴티티 관련된 그 시큐리티 포스처 구성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이제 저희 플랫폼에 녹여가지고 할 건데, 그 특성상 굳이 옥타를 메인 IDP로 안 쓰시더라도 아이덴티티 전반적인 보안 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포스처 매니지먼트가 최근 그 보안 업계에서 제일 뜨거운 네. 감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다 클라우드, 뭐 CSPM부터 뭐 KSPM부터 다 이 PM이 붙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덴티티까지 PM이 붙었으니까 거의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옥타를 쓰시면서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옥타를 하는 애들은 이제 보안 잘 되는 거 아는데 네. 나머지는 어떡하냐? 그러면 저희는 그 전까지는 이제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아닙니다라고, 저희한테 물으셔도 보안회사한테 그냥 말하는데 얘기해보세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옥타를 통해서 아. 관리를 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 잠자코 있겠습니다. 네. 비포 오텐티케이션 관련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OPM, 그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쪽에,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서버 접근 관리가 메인인 이제 저희 제품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드밴스 서버 액세스라고 불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라고 부르는데 요게 서버의 SSH RDP 접속을 이제 옥타 방식으로 제어하는 원래 그런 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범위가 좀 확장이 돼가지고 뭐 API 시크릿이라든지 뭐 어떤 뭐 어카운트 그 서비스 어카운트라든지 여러 가지 크레덴셜과 시크릿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됐고 이번 옥테인에서 발표가 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ure SaaS 서비스 어카운트 with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서비스 어카운트들 그 일종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공용 계정들, 서비스 어카운트, API를 이용하는 서비스 어카운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고 비밀번호를 볼팅해갖고 패스워드를 로테이션하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OPA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포 어텐티케이션의 뭐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고객사에서 요청하셨던 것들, 저희가 계정 관리를 스킴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구글이나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뭐 5365나 이런 스킨 커넥터가 기본적으로 OIN에 제공되어 있는 애들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없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옥타는 그러면 워크플로우를 다 짜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워크플로우를 짜더라도 DB 쪽은 접근이 안 되고 뭐 저희 만약에 이제 레거시 시스템인 뭐 SAP 온프렘에 있는 SAP나 오라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면 오라클 EBS나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면은 얘네들하고는 저희가 이제 앞에 API 서버 만드세요라는 게 저희 지금까지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랑 표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표준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최근 한 1, 2년 동안 인도 쪽에 이제 저희 헤드쿼터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그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국 고객들뿐만 아니라 외국도 똑같아요. 이런 커넥터 없이는 이게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저희가 이제 SAP나 오라클 EBS 그리고 SQL을 비롯한 여러 가지 DB에 접근할 수 있는 커넥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프렘에서의 어떤 DB 싱크를 이용한 계정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옥타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가지고 저도 좀 기대를 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한국 기업들이 되게 반길만한 네, 지금 오라클 EBS 쪽도 그 저희가 이제 오라클 쪽은 인증 자체는 저희 옥타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서 이제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데 계정 연동은 이제 오라클 아이덴티티 매니저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EBS 커넥터가 이제 그쪽 내부 스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AI 쪽 얘기하다가 나왔던 부분들, 거버넌스 어널라이저.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덴티티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재 리스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버넌스 쪽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전통적인 거버넌스 솔루션들,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솔루션들을 보면은 SOD라고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쉬운 말로 풀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정에 내가 어떤 회계에 대한 결제 권한이 있으면 그 결제를 또 올릴 수 있으면 내가 올리는 권한하고 내가 승인하는 권한하고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세퍼레이션 오브 듀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쪼개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IT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권한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세퍼레이션 오브 듀티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 액세스 리퀘스트 서티피케이션이 거버넌스의 기능을 충실히 제공을 하려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네. 그렇게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준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 거버넌스 솔루션들에서도 있었던 기능인데 이것들이 이제 옥타의 방식으로 옥타에도 이제 접목이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잘 하던 그 during authentication에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패스트패스를 주요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시라고 굉장히 많이 공고를 드려요. 뭐 옥타 베리파이를 이용해서 푸시도 받으실 수 있고 OTP도 쓰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옥타 베리파이를 이용한 패스트패스를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옥타 베리파이 앱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더라도 패스트패스 방식을 쓰셨을 때 피싱 방지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싱 방지 기능이 지금 인증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싱 공격들이 AI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정말 많이 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졌어요. 별의별 피싱이 진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페이크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아이디 패스워드 네. 집어넣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나 사장인데 너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거 결제를 좀 해야겠어라고 링크를 띡 보내요.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면 아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피싱 링크를 누르면 옥타와 비슷한 페이지가 나오면서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하죠. 그러면 패스워드를 거기다 넣으면 이제 이제 해커들이 그 패스워드를 살취하는 거고 이제 그럼 2차 인증하면 되잖아. 근데 요새의 그런 페이크 로그인 페이지들은 2차 인증까지 트리거를 시켜요. 진짜 옥타 페이지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만약에 이게 피싱 방지돼 있는 팩터가 아니라고 하면 OTP를 입력하라고 옥타 페이지에 와가지고 그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제 페이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OTP를 집어넣으면 그걸 바로 진짜 페이지에다가 집어넣고 계정을 탈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방식의 이제 좀 그러니까 영악한 2차 인증 우회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제 패스워드가 없는 패스워드리스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패스워드리스 방식과 인증기 자체가 어디서의 인증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OTP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트패스를 저희가 쓰시라. 패스트패스를 못 쓰시더라도 웨버스엔이나 혹은 파이도 방식의 유비키나 이런 것들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인증 방식이 이제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패스트패스를 통해서 그런 최근에 이제 아이덴티티 관련된 공격 트렌드들은 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기능의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옥타 디바이스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인증을 디바이스 로그인하는 방향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기능은 데스크탑에 이제 뭐 패스워드 넣고 들어갈 때 MFA를 트리거를 하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맥에 있는 로컬 패스워드를 옥타 패스워드와 싱크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디바이스 바운드 싱글 사인온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옥타에 로그인하는 것 자체가 디바이스에 옥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웹페이지를 열면 그냥 바로 옥타에 로그인 돼 있는 거. 편의성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거죠. 디바이스에서 로그인을 하는 걸 가지고 옥타에 이제 그 로그인 세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옥타 패스트패스가 지금은 이제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메트릭, 그러니까 뭐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헬로, 맥이면은 터치 아이디, 뭐 폰이면은 뭐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 뭐 그 지문 인증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패스트패스에
파이도 기반의 디바이스 바운드된 패스키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관련해 가지고 표준 방식의 피싱 방지가 되어 있는 패스워드 리스트 방식들을 패스와 연동을 하실 수가 있다. 기존의 윈도우즈 헬로나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선택권들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큐어 아이덴티티 인티그레이션 아까 한참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용자가 저희 앱 대시보드 많이 쓰시죠. 앱 대시보드 쓰시면 앱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누른 다음에 어카운트 세팅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 이 어카운트 관련된 관리 기능들, MFA를 리셋하거나 리커버리를 하거나 암호를 변경하거나 뭐 프로파일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페이지가 완전히 새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앱 대시보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사용자가 자체적인 설정들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라스트 로그인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더 많이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좀 크게 발표를 한 내용인데, 저희로 따지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있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의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툴들을 가지고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옥타에 좀 더 심리스하게 연동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얼리 액세스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저희가 독자 표준을 가지고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관련된 이제 아이덴티 베리피케이션 연동은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어텐티케이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옥타는 인증을 처리를 하고, 인증에 대한 뭐 사물 같으면은 이제 사물 어서션을 보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사물 어서션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를 확인해서 자체 세션을 만들고, 뭐 이게 오픈 아이디 커넥트다라고 하면 아이디 토큰을 던져주고, 이제 뭐 액세스 토큰과 아이디 토큰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세션을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덴티티 디렉트 프로텍션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옥타의 세션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옥타의 세션에서 같은 세션을 유지하는데 IP가 변경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죠. 저희가 뭐 VPN을 켰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IP의 그 위치를 확인했을 때 뭐 한국이었는데 갑자기 똑같은 세션을 옥타 세션을 말레이시아에서 갑자기 접속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세션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가 변경이 되었다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혹은 제로 트러스트 그 시큐리티 솔루션들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뭐 DLP에서 뭔가가 감지가 됐다라든지, 캐스비에서 뭔가가 감지가 됐다라든지, 세시에서 뭔가가 감지가 됐다라든지, 혹은 뭐 모바일에서 이제 그 뭐 말웨어를 감지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어떤 시그널을 감지를 했다. 이런 서드파티 시그널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옥타가 자체적인 세션에 대한 감지 혹은 서드파티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저희가 쉐어드 시그널 프레임워크이라는 표준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동으로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컨텍스트가 변화된 것을 감지를 하면, 그 감지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SSO로 맺어줬던 모든 솔루션에 로그아웃을 시키는 유니버설 로그아웃을 트리거한다든지, 혹은 저희 워크플로우에서 특정 뭐 SOC에다가 알람을 알린다든지, 혹은 로그에다 어떤 것들을 기록한다든지, 혹은 슬랙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인증 이후에 아이덴티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감지, 그리고 통합, 그리고 액션, 실시간 액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게 아이덴티티 디렉트 프로텍션이라는 제품이고요. 현재는 지금 유니버설 로그아웃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앱들이 다 로그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SaaS 솔루션들이 좀 연동이 돼야 유니버설 로그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기능들을 이제 통합해서 정말로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위험 시그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로그아웃되고 혹은 사용자의 계정 뭐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용자들을 락아웃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이제 향후에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옥타 쓰고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EDR도 쓰고 있고 줌, 젠데스크, 드롭박스를 쓰고 있어요. 슬랙도 쓰고 있어요. 옥타로 로그인을 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EDR에서 뭔가 이상 행위를 감지를 한 거죠. 그 신호를 옥타한테 던져주면 옥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줌, 젠데스크, 드롭박스, 슬랙을 로그아웃 시킨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이상적으로 바라는 네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에 이제 더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다크웹에서 도는 이제 브리치드 크리덴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지를 해가지고 네. 패스워드 변경할 때 뭐 못 쓰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디바이스 로그아웃이 유니버설 로그아웃이랑 연동이 돼서 PC에서 로그아웃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션이 만들어져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세션들을 제거하고 네. 세션들을 제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애프터 어텐티케이션 기능 중에서 추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CI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WRC 쪽을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저희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WRC에 맞습니다. 그 예상 고객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CIC는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CIC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스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제 대고객용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인증과 인가를 옥타의 어스지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자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분들이 인증을 개발을 할 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그리고 그 쉽게 편하게 구성을 하면서도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그 자사의 개발팀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 런칭하는데 인증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한 번 정도는 언급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보안팀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플랫폼은 어스지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어스지로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 회사가 합병이 돼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 아이덴티티 플랫폼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랑 이제 그 힘을 합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s for Gen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커스텀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도 중요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API를 통한 AI 사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마치 이제 저희의 비서들처럼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들도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겠죠. 이 AI가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얘는 회계 업무를 보는 AI야. 그러면 얘는 인사 시스템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인사 시스템 API에 접근하거나 인사 시스템을 볼 이유가 없죠. 그리고 회계 업무 중에서 특정한 어떤 레벨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회계 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봐야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AI는 이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유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API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의 API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AI 동작은 이제 어싱크 인터랙션을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리퀘스트를 던져놓고 그게 이제 처리되는 그 시점에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접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때 단순히 AI를 시스템에 연동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의 AI 활용은 이런 액세스에 대한 어떤 접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사항을 갖춘 제품을 이제 어스지로 플랫폼에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저희가 어스지로.ai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고, 거기에서 이제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품 베타가 되면은 좀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사용자에 대한 인증, 그리고 API의 사용자 대신에 권한을 획득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랭귀지 모델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가 중간에 어떤 AI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다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플로우들을 처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CIC 관련해 가지고는 메인 아이템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들을 좀 빨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WRC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의 생산성 향상과 사용 그 보안 이게 굉장히 메인 테마였잖아요. 그 커스텀 아이덴티 같은 경우에는 B2B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좀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어야죠. 예, 그로스에 기여를 하고 매출이 좀 더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조건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를 하시든 혹은 B2B2C 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떤 엔드 고객들을 이제 케어하셔야 되는 어떤 뭐 그게 사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그 각각의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연동을 할 때 좀 더 쉽게 연동하는 방식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옥타가 됐든 에저AD가 됐든 뭐 다른 플랫폼이 됐든 셀프 서비스 스킴을 통해 가지고 유저 프로비저닝을 지원을 하고 셀프 서비스 SSO를 통해 가지고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좀 더 쉽게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들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관리 페이지를 저희가 컴포넌트화 해가지고 이거를 새로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컴포넌트를 가져가서 어스지로의 사용자를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의 뭐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저희 지금은 이제 뭐 이 어떤 뭐 UI 메뉴를 통해 가지고 뭐 박스에 대한 크기, 뭐 로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문구들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코드를 그냥 아예 저희 쪽에 호스트 해가지고 쓰셔라, HTML, CSS 다 만드셔라, 이렇게 좀 양극단의 어떤 선택지를 드렸는데 코드 레벨로 하면서도 굉장히 좀 편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뭐 A/B 테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집어넣고, 그리고 뭐 앱이나 유저나 이런 컨텍스트들을 좀 활용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로그인 플로우가 진행이 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뭐 사용자의 뭐 사용 규약이 변경이 됐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새로 받고 이런 로직들을 처리할 때에 대한 UI들을 저희가 유니버설 로그인의 어떤 폼, 그러니까 그 폼을 UI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리셋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막 전화 회사, 그러니까 뭐 저희 KT나 SKT 이런 회사들을 패스워드 리셋을 할 때 뭐 이메일로 링크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너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전화 요금 얼마 나왔어, 그거 넣어. 와, 본인들밖에 모르죠. 되게 철저하네요. 그런 정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패스워드 리셋하는 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악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런 식으로 추가 검증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메일 OTP나 혹은 뭐 SMS OTP 같은 것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위험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유지 케이스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커스텀 아이덴티티 당연히 뭐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제 패스키들이 이제 패스키라는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커스터머 쪽,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엔드 유저들의 서비스 하실 때, 서비스 로그인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깃허브나 아마존 이런 데들은 패스키 많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어스지로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저희 뭐 리다이렉트 페이지에서 패스키는 지금도 쓰실 수 있지만 그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에서 네이티브하게 패스키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 추가가 되고,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사인 인 위드 구글을 좀 더 편하게 지원하는 기능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크레덴셜 뭐 그런 것들을 연동을 하실 때 커스텀 아이덴티 쪽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CIC 쪽에서도 이제 유니버설 로그아웃을 비롯한 입시 표준들을 쉽게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커스터머 쇼케이스 서머리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 진짜 막 각 페이지당 한 1분 정도로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이 고객 사례들인데 저희가 세 군데 그
고객사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핀컬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어카운팅을 담당하는 사스 솔루션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한 350명 되는 직원들을 가지고 한 8천여 개 고객사들에 대한 사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SO를 한 100개 정도를 연동해서 쓰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근데 이 옥타 담당자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네, 100개 다 연동하셨고 워크로스로 아이덴티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셨어요. 이제 그 세션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비즈니스 밸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자기는 옥타처럼 이렇게 편한 툴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일을 한 사람의 몫으로 그냥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순전히 옥타 덕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본의 아니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이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원래는 사람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옥타 때문에 기술이 오히려 발전해서 일을 너무 효율적으로 해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도 좀 있긴 그러니까요. 한데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알토라는 회사는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사스하는 회사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WIC랑 CIC 같이 씁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할 때 이 WIC와 CIC가 연동된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사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엔드 유저들은 CIC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또 이제 B2B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CIC가 뭐 다른 옥타랑 다른 회사의 옥타랑 연동돼 있고 애저 AD랑 연동돼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들, 그러니까 CIC에서는 액션이라는 게 있고 WIC에는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이 두 개의 연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에 필요한 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넣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원래 이 구성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면 이 고객한테 필요한 롤을 주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 5분, 10분 정도로 이제 절약을 했다. 그런 얘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워크데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HR라는 회사입니다. 이 HR라는 회사인데 일단은 이제 스킴을 통해 가지고 그 디렉토리들에 대한 연동을 통합을 했다라는 내용을 처음에 얘기를 했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imse.blog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옥타 오피셜 사이트가 아닌데 옥타를 쓰는 저희 SE들하고 옥타의 고객들이 옥타를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 하니까 되게 잘 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어 이런 것들을 되게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자기네들이 이제 SFTC, 세일즈포스하고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기본적인 세일즈포스 인테그레이션 위에다가 워크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커넥터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커넥터를 만든 걸 가지고 자동화를 해놓고 그 경험을 공유를 해놨습니다. IMSE 블로그에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가지고 워크플로우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OIG를 쓰신다라고 하면 인타이틀먼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좀 어드밴스드한 상황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간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도 빨리 가는 많이 빨리 해주셨고요. 시간 많이 오버 안 됐고요. 네, 시간 맞춰서 1시간에 딱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